파란 가을 하늘을 머리에 이고 타오르는 듯 붉게 익어가는 감과 그 아래 자리 잡은 누군가의 고향집. 감나무 화가로 유명한 오치균의 그림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오묘한 힘이 있습니다. 힘의 원천은 붓이 아닌 자신의 열 손가락.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조금 특별한 화가 오치균. 그리는 대상은 달라도 한결같은 진정성을 담아온 손가락 화가 오치균을 허참의 토크엔조이에서 만나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외모만 보면은 화가보다 다른 직업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직업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웃겼던 거는 네. 대부분이 뭐 이렇게 조폭이다. 이제 특히 뭐 제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몸에 문신을 많이 했는데요. 좀 아무래도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조폭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가장 좋게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어디 유흥주점의 무슨 사장 뭐 그게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감나무 그림을 좀 봐야겠죠? 그럼요. 저희가 작품 몇 점을 준비해 봤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오. V를 그리셨어요. 언제 그리신 작품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90년대 말인 것 같은데 90년대 지금 말?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음 그림이요. 이거는 뭐 2000 아마 14, 5년, 4년 뭐 이렇게. 이건 최근 예, 작품이에요, 그 최근 그죠? 겁니다. 예, 예. 아름답다. 네. 뒤에 배경이 이것도 이제 하늘이 그 작품도 최근 작품입니다. 최근 예, 예. 작품으로. 가을 하늘이죠? 아, 청명한 가을 하늘 예쁘네요. 뒤로 하고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정말 그림을 잘 모르겠는데도 뭐 설명을 아름답다고 좀 해주십시오. 느껴져요. 그냥 느낌으로 우리가 봐도 그냥 보고 아름답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를 그림을 저는 이제 뭐 제 그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이 있는 그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로 특별하게 설명할 기보다는 예. 저는 그냥 이렇게 가슴으로 아름답다. 저기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란 가을 하늘이 아름다우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옛 고향이 생각난다거나 그렇습니다. 뭐 색깔이 아름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네네 그냥 보통 대중들한테는 예. 이거 오치균 화백께서 남의 그림을 이렇게 보셨을 때 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낍니다. 설명 필요 없이 예, 설명 필요 없이.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꾸 의미를 찾거든요. 어떤 네. 그림에 대해서.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대로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저 그림이? 네.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풍성한 가을 같고 파란 하늘이고 고향 생각도 나고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뭐 무슨 뭐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그냥 그 자체로 그렇게 느끼면 되고 저도 사실 저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이유가 있어서 그린 건 아니고 사실 뭐 느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화폭에 전달했고 제가 만약에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제가 그림을 안 그리겠죠? 그랬습니다. 예, 예. 그걸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고. 작가의 그 숨은 의도가 뭘까? 감을 왜? 그게 아마 이렇게 작품을 오히려 똑바로 감상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림은 이제 어떤 학문과는 달라서 예.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뭐 어떤 가수나 이런 사람들 다 자기 개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이래야 된다는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꾸 정답을 그렇지 않은데 정답을 찾아가 보면 아마 이렇게 순수하게 감상할 수 있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상법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척 단순하네요.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을 주제로 한 그 그림이 참 많아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작품을 그리시는데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98년도인가 이쯤에 이렇게 제 고향이라든가 어떤 시골에 어떤 풍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향에 가면 가을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그야말로 파란 하늘에 그리고 있는 어떤 감나무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고 아마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고 집안에 어떤 감나무로 그러니까 시골 풍경 중에 감나무가 서 있는 풍경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파란 하늘에 감만 보일 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감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히 현재까지도 뭐 꼭 감만 계속 그리는 건 아니지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비소설가 김훈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을 감들은 등불이 켜지듯 나뭇가지에서 스스로 발화하는 빛처럼 켜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또 글 쓰는 분들은 또 이렇게 멋지게. 또 저희는 아름답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김훈 선생님도 선생님의 팬이신 건가요? 제 그림에 대한 뭐 서문 겸 이런 작품론을 쓰셨는데 아무래도 뭐 제 그림을 좋아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쓰신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그분 팬이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포스도 대단하시고 정말 저는 오히려 그분이 제가 팬이다, 그분을 제가 팬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렇게 글로 작은 등불로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다 이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로 이 그림의 가장 독특한 점 바로 붓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림을 손가락으로 그리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냥 이렇게 물감을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바르게 됐는데 어찌 우연한 계획이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좀 운명적인 거 아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모든 게 근데 붓과 이제 나이프 이런 걸로 해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는 제 생각엔 많은 부분이 어떤 그 물감의 화학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쭉 그려왔는데 저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안 되고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이 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으로 물감을 찍어서 그리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그 그러니까 좀 제가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렇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손가락을 사용하게 됐는데 아마 한 20, 30년 하다 보면 다 저렇게 잘 하실 겁니다. 세물하고 이런 것도 뭐. 따라가죠. 그러니까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걸 좀 즐기고 있는 것 그걸 같고요. 즐기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예. 왜 이렇게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자들이 이렇게 피아노를 쓸 때 정말 자기가 뭘 치는지도 모르게 빠져 있잖아요. 네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 뭐 아주 다섯 손가락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연주를 하듯이. 예, 이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림이 어떻게 이런 그림 표현되는가. 하나면은 그러면 몇 시간 걸린 거예요? 그건 오래 걸리죠. 사실 저희 뭐 이렇게 순식간에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 계속 덧바르고 해서 제가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낀 게 이제 여기 그림에 표현될 때까지 그립니다. 뭐 오늘 뭐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손이에요? 손입니다. 저 예, 하늘 예. 파란 하늘도 저 손입니다. 예. 저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바닥도 쓸 수도 있겠구나. 손바닥도 쓸 수 있겠구나. 모든 손가락을 다. 여기에 그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 반찬 주문을 할 때 손맛. 손맛
그 어머니의 비슷한 손맛이 케이스라고 돼야 생각해요. 맛있거든요. 예. 장갑 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뭐 도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손으로 직접 대면서 뭐 느끼는 게 좀 남다르죠. 저는 감정이 또 바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손가락 그림화가 오치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의 작품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오치균 특별전. 좀처럼 오지 않는 기회죠. 저희가 그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한 미술관. 오치균은 묻지 않고 다만 그린다라는 독특한 타이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다. 전시회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건 타이틀 문구만큼이나 신선한 그의 자화상.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어쩐지 낯설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끝내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할 때 한 40대 초반인가 치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악화됐었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고. 전시회가 시작된 건 지난 3월. 다양한 시기에 그려진 화가 오치균의 작품 20여 점이 김훈 작가의 글과 함께 화랑을 채우고 있다. 자신의 그림을 홀린 듯 바라보는 관람객. 그들의 등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야말로 화가에겐 가장 짜릿한 순간이 아닐까. 실제로 또 그림을 보면 붓으로 표현하지 못한 마티리나 터치감이 느껴져서 그 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뭐 관람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기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느낀 어떤 미라든가 아니면 내 생각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죠. 화가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걷는 길. 발길의 끝에서 만난 작품은 다름 아닌 산타페 시리즈. 고운 색감과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작품들이다. 96년도에 제가 그쪽으로 좀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산타페 그림을 그렸는데 밝고 이렇게 좀 많이 명랑해졌죠. 그러니까 그림도 변화되고 그래서 의외로 산타페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곱고 평온한 산타페 시리즈를 지나 흔하지만 특별해 보이는 서울의 풍경 앞에 발걸음을 멈춘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웅변하고 싶어서일까? 그는 늘 발 딛고 서 있는 주변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다. 90년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도시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건물이 있는 게 또 참 특이하고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고 뭐 그래서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내가 서울에 그냥 미쳐가지고 서울 풍경을 그렸습니다. 보는 이의 감성을 일깨우는 그림이 화가 오치균의 작품이라면 그림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글은 작가 김훈의 작품. 오치균은 그림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오치균은 묻지 않고 다만 그린다.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저도 외롭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그림에 계속 열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글을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렇게 서름에 좀 복받쳐 오르는 아주 그런 그 내용입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 계절이 느껴지지 않았던 미술관 내부와는 달리 발걸음 닿는 곳마다 봄이 펼쳐진다. 이 아름다운 미술관 후원의 정체는 다름 아닌 흥선대원군의 별서. 좋은 그림을 보고 난 뒤 디저트 삼아 거닐기 딱 좋은 장소다. 여기 처음 와봤는데 정말 주위 풍광하고 잘 어울리고 정말 아름다운 장소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저 바깥을 보니까 한국적인 그런 어떤 자연, 봄에 핀 꽃들을 제가 소재로 하고 또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화가 오치균과 함께한 봄나들이 계절 덕분일까? 누군가와의 대면을 꺼려했던 화가 역시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전혀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소통을 했던 게 요즘에는 좀 종종 그 작가와의 대화에 참석해달라는 어떤 요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오면 뭐 앞으로 뭐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묻지 않고 다만 그리는 화가 오치균. 감수성 충만한 그의 그림이 많은 이들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담비가 되어주길 바라본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 아무래도 정말 힘들게 작품을 하고 제 이제 인생의 자회상이다 보니까 다 정말 금쪽 같은 보통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스토리면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좀 애착이 가는 그림들이 있죠. 예. 그런 몇 개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치균 선생님의 작품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많이 봅니다. 작품을 많이 봐야죠. 화가 오치균이 뽑은 나의 그림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작품 보여주세요. 와. 요거는 요 그림은 최근 2014년도에 그 램프의 빛을 그린 그림인데요. 저는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황장애를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좀 그걸 갖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다리 하반신이 이렇게 마비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이렇게 못 겪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자연히 다가갔던 게 저는 램프나 빛이었는데 아무래도 빛이라는 게 좀 희망을 하고 우리 좀 촛불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촛불처럼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 소재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림 시리즈입니다. 저 빛 시리즈. 요거는 저 뒤에 잘 보이시겠죠? 신발이고요. 제가 신던 신발. 예, 신발이 예, 하고 이게 이제 창밖에서 빛이 쭉 들어온 건데 그 당시에 내가 걸을 수 없으니까 이제 신발이 뭐 이렇게 넓은 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창밖에서 또 나갈 수 없으니까 빛이 컴컴한데 딱 들어왔는데 인상 깊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나의 그것도 하나의 바람이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은 비치고. 희망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빛 시리즈의 빛들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그렇습니까? 있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그건 저 들어요. 본인 느끼기 네, 저의 느낌으로는. 네. 따뜻하게 느껴져요? 네. 그렇구나. 마음이 이제 따뜻하시면 따뜻하게 느끼시고 그런가 봐요.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들도 또 작품으로 표현을 해내 주셨고요. 네. 오치균 선생님의 나의 그림들 다음 작품도 만나볼까요? 이거는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크루즈 앞에서 그린 건데 이게 뭐 행복한 표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뭐, 사진을 보고 아니면 네, 사진 몇 년도 거예요? 이게 94년도 그때 고생 한자 시킬 때. 네, 뭐 아무래도 고생이었고 저 때는 그렇게 경제적인 고생은 아니었는데 우리 애가 왜요? 우리 애가 사실은 좀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 엄마를. 아하. 그런데다가 이제 나는 그림만 그리지 막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저 그림이 제 전체 그림 중에서 가장 표현을 잘 된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예. 이렇게 변질 수 있는 스스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묘한 그 표정이.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슬퍼 보였다가 으이그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은 중년 부인이 저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뭐 거의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저도. 그럴 것 같죠? 예. 자, 이제 세 번째 작품. 네, 세 번째 작품 만나볼게요.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시든 해바라기를 그린 건데요. 저게 94, 5년도 뉴욕 2기 때 그린 건데 저 앞에 이제 바깥에 있는 프레임이
그냥 그 굉장히 오래된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뉴욕의 그 오래된 샵에서 저 프레임을 사서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굉장히 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림보다도 사실 프레임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림을 저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의 저 때 또 가장 내가 애착이 가는 그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저희 굉장히 곁에 있는 친한 형이 제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 수집을 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저 때 전시를 하는데 어느 그림을 자기가 수집했으면 좋겠냐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래서 나는 당연 저거다. 그래서 저 그림을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저 그림을 구입할 때 갑자기 그냥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약국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게 어떤 대박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굉장히 뭐 이렇게 큰 대형 약국을 하면서 그랬는데 1년쯤 지난 다음에 그분이 뭐 자살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그림이 이제 시장에 나왔겠죠. 예전에 이렇게 뭐 아파트 이런 걸 분양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네네. 정말 대박이 났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저 그림을 산 다음에 가면 대박이 나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또 망해요? 완전 그 부도가 나서 망한 거예요. 건설업소.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 어머머머.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 그림은 나한테 올 운명인가 보다 해서 저는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저 그림을 가져오게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가져온 지 한 5, 6년 지났는데 아직 부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아무래도 나는 저 프레임을 살 때 그런 걸 뭐 믿거나 말거나 좀 왠지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신기운 같은 게 이렇게 서려 있다는 저 시커먼 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서 이게 뭐 우연인지 뭐 하여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섬뜩하네. 그러니까요. 다른 분에겐 절대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질문입니다. 오치균에겐 손가락이란 뭘까? 손가락은 이제 김은 선생님 말씀하기에 오치균은 묻지 않고 다만 그린다.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와닿아요. 묻지 않고 다만 그린다. 그렇듯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치균은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상과 소통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손가락이기 때문에 세상과 오치균의 그림은 손가락은 세상과의 소통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네. 말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쭉 듣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술은 그저 뭐 흉내내기에 불과하다. 진짜 예술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오치균 화백의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예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그린다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그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